종합지수가 위로 상승할 때 업종도 상승,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상승한다면은 매수는 거의 성공 확률이 한 90% 이상 가기 때문에 1년 내내 주식할 필요가 없고, 보통 어떤 종목이, 특히 그 업종 전부 종목들이 신저가로 가면은 저점을 깨면 손절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반도체 섹터를 꼽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흐름은 그래도 2차전지의 하락폭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반도체는 저도 공부를 해보려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중 후공중, 전공정, 그리고 거기에서 각 분야가 수없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약 100종목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매매 이 공부하기가. 그런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니까 실적이 좋다. 이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에는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부장 종목을 매매한다면 좀 조심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초기에 좀 따라붙는 게 좋지 않겠나. 상승한 이후에는 좀 어렵다. 한번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이슈가 막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매수는 따라붙으면 되는데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이제는 좀 상승이 제한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고점을 넘어갈지 안 갈지 좀 현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종목도 역시 많은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계속 이때 상승할 때는 이제 따라붙어도 되겠지만은 고점을 찍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신고가 놓았을 때는 많이 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있을 때 저는 짱돌이 날라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종목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HPSP 종목 역시 이렇게 이때 실적이 좋다, 영업이익이 좋다, 이렇게 알려지는 순간에는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현재 또 차트상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논다 하더라도 짧게밖에 안 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테크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오르고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이다. 주성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길게 나오고 현재는 위치가 애매하다. 그리고 자, 심택. 그나마 심택은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은 앞으로 위로 좀 가지 않겠나. 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실적, 그 다음에 많이 급등했는지,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실적이 2조 4천억, 5천억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분기 더 좋다 봐야 되겠죠. 내년에 좋아진다면은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하이닉스 같은 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현재 보면은 기관이 계속 매수,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약간 2,600, 2,700, 또 내년에 초에는 상반기 때문에 2,8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보다 나아 보이세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 업체는 좀 지켜봐야 되고 2차 전지 종목 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LNF. 자, LNF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4분기, 3분기 이렇게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포스코 부추엠, 자, 하락, 자, 금량, 자, 이런 종목 모든 종목들이 코스모 신소재,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고, 자, 코스모 화학, 자,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는 이제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실적이 이렇게 차트상의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그 다음에 지수가 폭락해서 상승. 자, 이렇기 때문에 얘는 위로 더 가기 위해서는 자,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여줘야만 위로 가지 않겠나. 아무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세력들이 이렇게 위로 해도 가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은 한 세력
어떤 특정인이 주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CFD 사태 뭐 8종목, 10종목 이런 거 보면 관리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산업 자체, 섹터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모이는 종목은 그냥 시장에서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름에 와서 겨울에 가서 겨울인데 반팔 입고 뭐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에코포리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주구장창 팔잖아요. 그러면 내도 파는 게 맞습니다. 저 위에서는 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섹터가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상승으로 갈 때는 시장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들이 좋게 볼 때만 위로 가고 나쁘게 보면은 업종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도 대응해 주는 게 맞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가 7억, 6억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10억 하더라도 기다려 보는 게 좋다는 거죠. 10억에서 샀는데 앞으로 3년 후에 12억 가더라도 내가 6억, 7억 되면은 사면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섹터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요즘에 그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진단해 달라고 하는데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와 이게 뭐 계속 최저가를 기록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카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잘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카카오 이때 얼마나 더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죠? 자, 네이버도 이렇게 이때 장밋빛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자, 그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돈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 주봉, 일봉, 자, 주봉 이런 데서 저점을 깰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저점을 깰 때, 제가 말했던 이제 엄지 차트가 되는데, 네. 엄지 차트에서 저점을 깰 때는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매도해 주고 또 차라리 이렇게 올라오면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매도. 자,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점 깰 때가 위험하다. 그래서 저점 엄지에서 저점을 깰 때는 낭떨어지기 때문에 아차 다시 주가 하락하면은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저점을 깬다는 거는 지지선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47,500원을 깨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올라오면은 48,000원, 49,000원에 매수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매도를 놓치니까 여기서 손실폭이 30%, 50% 예상이 납니다. 아무리 우량주라도 한 달, 두 달 만에 50% 와. 이렇게 하는 종목이 대행주에서 놉니다. 손실도 소행주 나지만은 대행주에서도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30%, 50% 종목이 손실폭이 노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깰 때는 위험한 거죠. 그럼 이런 위치가 제가 말할 때는 낭떠러지 위치. 떨어지는 순간에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빠져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거 매매를 안 했지만은 가만히 제가 워낙 이 종목은 국민 메신저 또 국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느는데 1조 6천억에서 올해 추정치가 3천억. 원래 올해 한 8천억, 9천억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고 3분기, 4분기 점점 이렇게 추정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치가 3,700억. 자, 그러나 저는 볼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구조조정하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금고사직, 뭐 희망퇴직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장님인가 최근에 이렇게 그만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만둔 것 같습니다. 예, 저 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해서 뭔가 다시 이렇게 보유자들은 이제 4만을 안 깨면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괜찮지 않겠나. 왜냐면 아까 요 실적 봤겠지만은
올해 3천억이지만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열심히 어떻게 국민 메신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창출했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진짜 바닥이지 않겠나. 만약에 또 여기를 깨면은 이제 손절도 해야 되겠죠. 네. 아니면 보유자들은 장기로 좀 가져가는 것. 현재는 물타기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보유 물량만 좀 가져가면은 좋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네이버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실적은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추정치가 작년은 6천억, 올해 당기순이익 9천억. 자, 점점 실적이 시장에서보다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위치적으로. 자,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또 상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보유자 같은 경우 좀 장기로 가지고 있고 물타기도 하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내년 초까지 가져가자. 좋지. 내년 초까지 좀 좋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한 2분기 되면은 금리 인하 한다고 하면은 이런 성장주들은 괜찮지 않아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카카오도 이양 막 물린 경우 뭐 30% 40% 손실 난 분들은 카카오도 이제는 우리 사장님도 그만두고 구조조정 또 권고사직 뭐 이렇게 해서 회사 직원도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너무 방대하게 방만하게 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보면은 카카오도 이제는 바닥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내년에 좀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올해 추정치가 3천억인데 내년에 한 1조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는 또 한 10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은 보유가 낫다는 거죠. 손절보다는. 네. 그 네이버도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진단해 주시면서 손절을 해야 된다, 예. 팔아야 된다라는 시점을 좀 알려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또 타이밍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어떤 종목이 네. 특히 그 업종 정부 종목들이 신저가로 가면은 저점을 깨면 손절해야 됩니다. 업종이요. 예, 업종.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하락으로 2차전지 우리가 봤잖아요. 전부 다 역별되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잘라주라는 거죠. 예. 아, 아까 2차전지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질 때. 예. 자, 예를 들면은 원래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전업 투자자들은 좀 월 단위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매달 수익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1년 내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래 주식은 딱 제일 좋은 경우는 종합지수 차트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할 때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신고가 강남자리 위로 상승할 때 그러면 금융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합지수도 상승, 그 업종도 상승, 그 다음에 종목도 상승. 자, 예를 들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신고가 임박, 여기가 좋은 신고가 자리니까 이렇게 업종도 신고가. 만약에 종합지수도 이런 자리라면은 성공 확률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지수가 업종 차트가 이렇게 역배열 될 때는 이렇게 역배열 이런 자리는 수익내기 어렵죠. 그럼 이런 자리 오히려 공매도. 그래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역배열 제가 말했던 이평선들이 주가 위에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위로 상승할 때 업종도 상승,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상승한다면은 매수는 거의 성공 확률이 한 90% 이상 가기 때문에 1년 내내 주식할 필요가 없고 보다 보면은 이렇게 통신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든지 하면은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 내려 하는데 조금 이렇게 1년에 매매할 때 연초에 좀 강하게 매매하고 또 뭐 12월 달에는 또 대주주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조심한다든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